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을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이자 다 큰 성인의 아들과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여기 필립의 사연방에서 속 시원한 사연들과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얻곤 했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속 시원한 이야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0대 아줌마가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간 것보다 공부가 체질에 안 맞아서 대학을 못 간 게 더 가까웠죠. 중소기업에 격리로 들어가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조카였는데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만나 인연이 되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러 번 구애했고 저는 인물이 훤칠하고 능력까지 있는 남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제 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더 잴 것도 없고 완벽한 아내가 될 것 같다며 청혼했고 저 또한 남편의 책임감과 능력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이야기가 있죠. 결혼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멋지더니 결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잡은 물고기는 밥을 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저에 대한 애정이 금방 식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조금의 세월이 흘러 아들과 딸을 차례대로 낳게 되었는데 남편은 다른 집 자식을 보듯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형제인 시숙들과 시누이들에게도 물어보니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 무뚝뚝할 필요가 있나요? 저에게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이는 가끔 미소를 보이는 정도가 최고의 표현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가부장적으로요. 아들, 딸에게 얼마나 무섭게 대하던지 옆에 있던 제가 말리기라도 하면 저 역시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혼이 났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딸아이는 청소년기에 탈선은커녕 아주 작은 반항도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교육이 100% 잘못된 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편과 대화를 하면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딸아이 역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에 질려버려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를 신청해서 집을 나가버렸네요. 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막아주고 맞서야 했는데 저 역시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살다 보니 그이의 훈육을 보고만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들고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네요. 그렇게 아들,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남편의 성격이 조금 누그러워졌습니다. 큰소리치거나 괜한 일에 분노하는 모습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고 무뚝뚝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져 가끔 칭찬의 말도 하더군요. 이에 자식들도 남편을 더는 무서워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물론 저와는 허물없이 잘 지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문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각별하게 내조하고 신경 썼고 아들, 딸에게도 부족한 엄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홀로 지내고 계신 친정엄마가 몸살이 나서 알아누우시고 말았어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소일거리로 아는 사람 식당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몇 년 만에 골병이 드신 거였죠. 엄마, 내가 일 그만두라고 했지. 딸이 하는 말 좀 귀담아 들어주면 안 돼?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은 사람이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당장 일 때려치우고 건강 관리 좀 해. 알았어. 내가 무서워서라도 다신 일 안 할게. 그런데 내 나이 되면 원래 온몸이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고 어서 네 집으로 가서 박서방 밥이나 차려줘. 지금 그깟 사위 밥상이 중요해? 엄마 몸이 우선이지.
남편한테 하루 이틀 못 들어간다고 일러뒀어. 반찬이랑 국이랑 다 해놓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이틀이나 묵으려고 하냐며 잔소리 듣기 싫은데 큰일 났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농담이 나오는 걸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밥이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픈 친정엄마의 안부도 묻지 않고 이틀 동안 얼굴 못 본 마누라에게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밥 달라는 거니 저는 짜증이 나서 그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밥으로 보여? 엄마가 어떠신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 그야, 당신이 별탈 없이 돌아왔으니까 별일 없는 거라 생각한 거지. 이 사람이 왜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라는 거야? 잔말 말고 밥이나 차려. 나 배고파. 더 심한 말이라도 해줄까 하다가 평생 저런 태도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그냥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우걱우걱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런 남편과 20년 넘게 산 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남편의 태도에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이가 사업해서 좋은 집을 마련했고 저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았고 아들과 딸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잘해주고 있으니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제 남편 같은 남자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서 배부른 소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친정엄마가 또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왔는데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통화를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말씀하셨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한테 화를 내며 사인을 했고 눈물을 흘리며 왜 이렇게 제 말을 듣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일하지 말랬잖아. 얼마나 미련하게 일했길래 디스크가 터지냐고. 애가 또 오자마자 잔소리하네. 난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조금 움직였더니 이렇게 됐네. 나도 디스크가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다니까 그만 울고 좀 앉아라. 저는 친정엄마한테 몇 번 더 투덜대고 나서 이성을 찾았고 엄마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수술 소식을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 일렀어요. 이윽고 아들 녀석과 딸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바빠서 못 가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드려. 그리고 디스크 수술 별거 아니야. 노인들은 원래 여기저기 아픈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라며 저를 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심한 인간이었어요.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장모이니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던 거였죠. 만약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여하튼 엄마의 허리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중환자실에 이틀 누워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아들과 딸아이는 외할머니가 무사한 걸 보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받았고 저 혼자 친정엄마의 곁에 남아 돌봐드렸네요. 약 2주간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살림과 남편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은 친정엄마에 대한 걱정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엄마가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문병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님이 수술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위라고 할 수 있어? 아 진짜. 내가 놀면서 안 간 거야?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 걸 어떡해. 밤 8시 이후에는 면회도 안 된다며. 그리고 수술 잘 되셨고 퇴원도 잘 하셨으면 됐지. 왜 엄한 사람한테 승질을 내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쓸데없는 잔소리를 해대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시어머니가 수술 받으셨어도 똑같이 했을까? 아니, 당신은 효자라서 이리고 뭐고 뿌리치고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던 거지.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 빠진다. 나 당신하고 말씨름할 기운 없으니까 가서 밥이나 차려.
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기분으로 밥을 차려줄 리 없던 저는 집을 나와 친정엄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조차 가기 버거우셨고 식사는 거의 찬밥에 물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엄마, 태어날 때는 괜찮다더니 이게 뭐야? 겨우 물 말아서 밥을 드신 거야? 아이고, 호들갑 좀 떨지 마라. 괜찮다가 아팠다가 하는 거지. 며칠 내로 멀쩡해질 테니까 걱정 말고 두고 봐. 그리고 너 자꾸 여기 오지 마라. 네 서방이 싫어하겠다. 엄마는? 여기서 사위 걱정이 돼?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인 불효막심한 인간 걱정을 뭐하러 해? 그냥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란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이 쉽게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며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저더러 화 좀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다시 침대에 누운 엄마의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 하나 있는 게 효도는커녕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온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전 이대로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안 되겠어.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게 좋겠어. 자식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이렇게 두고 가지 못하겠어. 내가 엄마를 곁에 두고 돌봐드릴게. 얘가 또 설레발 치네. 내가 내 집 두고 너희 집을 왜 가니? 박서방이랑 애들한테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당연히 엄마는 당신이 짐이 될까봐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 가서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시러 오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친정집에서 나왔어요. 이윽고 저녁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진훈이, 진선아, 지금 외할머니가 수술받고 집에 혼자 지내시는데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셔. 혼자서 화장실도 잘 못 가시고 식사도 챙겨 드시기 힘드신 상태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외할머니를 모셔오면 어떨까 하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제 말이 끝나자 아들 진훈이가 엄마, 당연히 모시고 와야죠. 할머니는 저 혼자 가서 모셔올게요. 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시면 제가 업어서 모셔올게요. 라고 말했고 딸 역시 나도 같이 가. 왜 오빠만 손주 노릇을 하려는 거야? 외할머니 집에 오시면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군밤이랑 군고구마 내가 다 해드려야지 하고 예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이는 말없이 밥을 우걱우걱 다 먹고 나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 돼.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해서 안 돼. 장모님이 큰 병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간단한 수술을 받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리면 충분할 거야. 게다가 진훈이, 진선이 조금 있으면 시험이잖아. 외할머니 핑계로 공부 대충 해서 학점 망치지 말고 공부나 해. 뭐야? 간단한 수술?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불편하다고 반대하면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해? 나도 충분히 결정할 자격이 있어. 2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해줬으면 친정엄마 잠시 모시고 지내도 될 자격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라라도 구했어? 아니면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어? 끼케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놀고 먹은 사람이 자격?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입 닫고 밥이나 먹어. 남편의 무시와 막말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친정엄마를 모셔오는 게 우선이어서 인내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잠시라도 당신 장모님을 모시도록 허락해줘. 내가 당신 불편하지 않게 잘할게. 응? 이어서 아들과 딸아이도 남편에게 외할머니를 모셔오자고 설득의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하며 한마디만 더하면 밥상을 엎어버릴 줄 알라고 예전의 무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이의 매정한 얼굴에 저와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친정엄마를 모셔올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청소와 빨래 등 살림을 재빠르게 하고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돌봐드렸어요. 제가 없을 때에는 식사를 대충 하셔서 점심밥은 정성스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상을 채웠답니다.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마사지하는 걸 배워 엄마의 온몸을 주물러 드렸어요. 엄마는 간지럽다고 그만하라고 일렀지만 저는 손에 쥐가 날 때까지 엄마의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었네요.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상을 차려드리고 나왔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쌓인 감정이 있어 거의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이는 원래 말도 없었으니 저와 대화하지 않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한두 달을 바쁘게 힘들게 보냈고 친정엄마는 어느새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하셨답니다. 이제 그만 와도 돼. 딸내미 덕분에 이 애미가 이렇게 쾌차했잖아. 너도 네 인생이 있으니까 엄마는 그만 신경 쓰거라. 아니야, 엄마. 애들도 다 컸고 남편 내조도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시간 내서 엄마랑 같이 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랑 이렇게 바람도 쏘이고 꽃구경도 다니면서 재밌게 지내보자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제야 엄마는 방긋 웃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았지만 엄마의 조언대로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다시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이도 제가 살림과 내조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며 고맙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고 친정엄마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지나 싶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달라지리라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과 아들, 딸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웬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보고해야 하냐? 나 여기서 살려고 왔다. 그 표정은 뭐니? 나랑 살기 싫다 이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훈 아빠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보, 왜 말 안 했어?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급하게 모셔왔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통보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잠시 모시자고 했을 때 생판 남 취급하며 불같이 화내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고 아무렇지 않게 누구와도 의논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이에게 부하가 치밀었어요.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어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말들을 과감하게 쏟아버렸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친정엄마 잠시만 모시자고 했을 때 불편해서 안 된다며?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그런데 시어머니를 당신 마음대로 모셔와? 그리고 몸도 멀쩡하신데 어디가 아프시다는 거야? 게다가 앞으로 여기서 사신다고? 아니,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여기 엄연히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 엄마 모셔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리고 목소리 낮춰! 어디 여자가 감히 언성을 높이는 거야? 내 덕분에 먹고 사는 주제에 잔말 말고 가서 밥이나 차려와. 이건 절 아내가 아닌 식모로 취급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지금의 집을 마련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저와 친정엄마를 철저히 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뭐? 당신 집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모셔왔다고? 내가 친정엄마를 모셔오자고 했을 때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하더니 여기가 당신이 돈 벌어 산 집이라고 시어머니를 멋대로 모시고 와도 된다는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와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녀 같은 인상을 쓰며 들어오시더군요. 얘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 내 아들 말 들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난리를 치는 게냐? 사업해서 돈 벌어오는 게 내 아들인데 왜 네가 자격이 어쩌고 하며 대들어? 네가 지금껏 이 집에서 한 일이 뭔데? 고양 것 같으니라고. 당장 내 아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밥 차려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잘 모셔봐. 효도는 셀프다 이 자식아. 친정으로 향했죠. 이윽고 시뻘개진 제 얼굴을 본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캐물으셨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기 싫어서였죠. 제가 나흘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친정집에 머물자 엄마는 사위와 다퉜으면 얼른 화해하고 들어가라고 보채셨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제 마음이 정리되면 어떤 결정이든 내릴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튿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가출을 하냐고.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당장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당할 줄 알아. 뭐? 애들 보기 창피하지 않냐고? 애들한테 부끄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내가 이혼을 당한다고? 이혼 당할 건 당신이야.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이혼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든지 해서 당신을 무참히 밟아버릴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이혼을 결심했어요.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휘발유 붓는 말을 하니 분노가 훨훨 타오르더군요.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섰고 당장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한 명만 찾아가지 않고 여러 명을 만나 일일이 따져보고 얼마나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담했습니다. 그중 제일 자신만만해하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어요. 그 변호사는 제가 25년 동안 살림한 값을 10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매출의 비율을 적용해 적당하게 받을 값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액수로 들었을 땐 큰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피 튀기는 주장이 펼쳐졌고 판사님은 볼펜으로 이것저것 메모하셨는데 제 변호사가 쐐기를 박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자 판사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판사님도 사람이었으니 제 마음을 이해한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재판 결과는 제가 남편 재산의 반을 분할받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요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의 여파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남남이 된 채로 법원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이는 저를 노려보며 앞으로 애들 볼 생각 마. 진훈이와 진선이도 당신 볼 생각 없던 것 같더라. 애들도 똑똑한 거지. 능력 있는 애비한테 붙어있는 게 현명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깟 10억?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 거지 같은 기생충아. 내가 보란 듯이 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여자와 재혼해서 잘 살아줄 테니까 두고 보라고. 하고 막말을 쏘아대더군요. 이에 저는 미운 정마저 떨어져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자 엄마는 자신 때문에 이혼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엄마,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해? 내가 그 인간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이혼한 거라고. 그래도 결정적인 건 나 때문이잖아. 엄마가 너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나뿐인 엄마가 저에게 짐이라니요. 저는 어리석은 말씀하지 말라고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니 다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엄마와 저는 늦잠을 자고 10시쯤 일어났어요. 남편이 없어지니 편하게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저와 엄마는 아침 겸 점심을 함께 차려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엄마, 올 사람 있어?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가봐.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누군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이 벨 누르고 장난치나 싶어서 현관문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글쎄 아들 진훈이와 딸 진선이가 온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얘들아, 너희가 여긴 웬일이야? 이 짐은 다 뭐고? 라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이 엄마, 나랑 진선이도 여기서 살려고 왔어. 짐도 다 싸가지고 왔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손자, 손녀가 왔다고요. 라고 신나게 떠드는 겁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는 손주들을 보고 엄청 좋아하셨고 친정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 얼마든지 같이 살자고 하셨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진훈아, 너희 여기 온 건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너희 미래를 생각하려면 아빠랑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나중에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잖아. 엄마 됐어. 난 아버지 사업도 돈도 다 필요 없어. 그동안 무서운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진짜 모습을 보고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 엄마한테 막대하는 것도 싫고 외할머니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싫어. 그런 사람 밑에서 사업 배우면 돈을 잘 버는 인간이 되겠지. 그런데 나랑 진선이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엄마랑 외할머니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너희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과 딸을 끌어안았고 사랑하고 고맙다고 외쳤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함께 안아주시며 잘 살아보자고 울컥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3대가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지난 세월을 다 합쳐도 지금처럼 행복한 날이 없을 만큼 아주 잘 지내게 되었어요. 이듬해 아들과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이들은 전 남편과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는 거라며 자기들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뿌린 대로 거둔 거구나 하고 생각했고 다신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한 통을 보내더라고요. 꽤 장문의 문자였는데 저와 아이들이 집을 나와 살림이 엉망이 되면서 당신은 아주버님 댁으로 갔다고 전했고 얼마 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저더러 거기에 가보라는 건지 병원 이름을 남겨두었답니다. 저는 그이가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꼬라지로 있는 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들과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외할머니 쓰러졌을 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전 남편과 똑같이 하겠다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칼같이 거절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홀로 병원을 찾아갔고 초라하게 누워있는 전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꼴 좋네.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잘 사나 했더니 이게 당신이 원한 결말이야? 그렇게 제멋대로의 이기적인 인생을 산 결말이냐고. 뭐야? 빈손으로 온 거야? 당신은 하늘 같은 남편이 쓰러졌으면 전복죽이라도 싸와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센스 없는 건 여전하구만. 남편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모질한 인간아.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이들이 당신이랑 연을 끊겠다고 하겠어. 반성 좀 해라. 평생 아이들 안 보고 살고 싶어? 나는 당신을 볼고 살 이유가 없지만 애들은 아니잖아. 당신이 용서를 빌어. 그래서 마음을 돌리라고. 용서를 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들이 고마운 걸 모르고 감히 나에게 반기를 들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라고.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고개를 흔들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애들한테 당신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데 오고 싶지 않대. 모든 건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 망할 인간아. 혼자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봐. 그렇게 병원에서 나오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전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저녁 친정엄마와 아들, 딸을 데리고 비싼 참치집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회가 어찌나 맛있던지 제 속까지 후련하니 10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네요. 그날 저의 복수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아들과 딸아이는 아직도 전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에겐 전 남편이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괜히 제가 전 남편과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은 마음이 여러 번 드네요. 여러분,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